그런데다가 이제 요즘 이제 그 뭐 하노이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 이른바 자유진영 혹은 좀 대한민국을 좀 생각한다는 진영, 여기는 그러면 문제가 없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여기도 사회가 전체가 이런데 지금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 두 번째 열린다니까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네 축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축은 뭐냐면 미중 전쟁은 그냥 적당히 하다가 치울 일과성 전쟁이냐, 아니면 이게 뭐 완전히 중국이 길들여지고 무릎 꿇을 때까지 진행되는 지속적 전략 프로젝트냐, 이걸로 나눠져 있어요. 미중 전쟁의 심각성을 보는, 백모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일과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의식에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뭐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김일성 영생교와 타협하려는 거냐, 아니면 조이기, 흔들기, 그리고 여차하면 군사 침공에 의한 접수 해방을 노려다보고 있는 거냐. 여기서 완전히 또 갈려요. 이 조이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포위에 의해서 딱 숨통을 조이는 걸 조이기라 그러고요. 흔들기는 뭐냐? 미국 정상회담하고 뭐 비건 가서 만나고 이런 외교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고 삿바 잡고 흔들고, 이게 흔들기예요. 지금 미국이 조이기와 흔들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차하면 군사 침공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해방을 노려다보는 것 같은데, 북한을 접수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야, 쟤들 뭐 적당히 뭐 핵만 좀 내려놓는 척하면 김일성 영생교랑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 쟤 뭐 아주 장사꾼이고 천박한 놈이야. 이렇게 보는 축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열축은 뭐냐면 자유시민의 각성 및 조직화가 중요치 않거나 몽상이다, 좀 비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시민의 각성 및 조직화가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어요. 백모는 후자예요. 자유시민의 각성 및 조직화가 이게 아무리 더디더라도 여기가 승부처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이제 자유시민의 각성 및 조직화가 별로 중요치 않거나 비현실적이다라고 보는 데는 이제 특정 정치인, 자기가 선호하는 황모시기 씨가 좀 난 것 같다. 그럼 거기를 쫙 라인업해서 밀어서 지금 문재인 그 586 체제를 돌파하는 창끝으로 삼겠다. 그리고 다른 건 신경 꺼. 안 해. 저는 그러한 배팅 행위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안 보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일수록 혹은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비정파적인 자유시민의 각성 조직화에 좀 여벌 힘이라도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뭐 되도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이 정파적인 선택을 하고 움직이는 분들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파적 선택과 움직임, 정치인에 대한 선택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신경 쓸 거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자유시민의 이 유권자의 각성 및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궁극적인 승부처다라고 보는 쪽이 하나 있어요. 네 번째 분열축은 뭐냐면 통일인데요. 통일에 대해서 한쪽은 분단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체 핵무장 소리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김일성 영생교랑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분단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적당한 타협 때문에 북에는 핵이 남을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일은 하나는 분단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흡수 자유통일인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민도나 국민들의 어떤 준비 상태가,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입장이 완방의 흡수 자유통일 불가능하죠. 그리고 문재인 586 집단이 당연히 완방의 흡수자의 통일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나 이제 몇몇 정치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미국에 의한 접수 평정 해방이 일어나서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들어오고 그래서 남북 간에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일체제 그리고 두 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분리형 자유통일 그런 상태가 그 일종의 자유통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입장들 가만히 이걸 컨비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조합을. 뭐 한 8개, 9개, 10개 나올 수 있어요. 그 요새 입장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입장들이. 그래서 이제 참 산 넘어 산이죠. 예. 여기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트럼프의 전략하고 미국의 전략을 뭘로 봐야 되냐. 중국을 손보고 북한을 조이고 흔든다예요. 이 만평에도 나오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만평. 이게 이제 이제 솥단지 속에 핵하고 김정은이 집어넣고 밑에서 불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에 의해서 북한을 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에서 북한을 조인다고요. 그래서 딱 양쪽으로 조여놓고 그 다음에 외교로 흔드는 거예요. 조이고 흔들기. 자, 이게 군사가 얼마나 살벌하냐.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처음으로 그 국내에선 뭐 아직까지 저밖에 많이 주목을 안 한 것 같은데 미국의 전술핵, 그 지중폭발 전술핵 B-61, 12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소개해드릴 때 그게 F-16 투하 실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인 작년 여름에 B-2 투하를 했다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B-2는 미국이 20대밖에 안 갖고 있는 완벽한 스텔스 폭격기 아니에요. B2가 그냥 B2 떠서 날아 들어가면 괌에서 떠서 날아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레이더도 안 잡히고 아무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럼 저거 날아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군사포위가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으로 군사포위 딱 해놓고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쪽으로 경제제재 딱 해놓으면 이제 목이 조이잖아요. 이 조인 다음에 외교 테이블에서 흔드는 거죠. 외교 테이블은 어떤 거냐? 사각링이죠. 이때까지 북핵이라는 건 기본 상식으로 육자회담에서 다뤄졌었거든요. 남한,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근데 트럼프 때 이걸 다 깨버리고 사각링에 북한 하나 딱 불러 올려놓고 자기 들어가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양자 승부를 지어버리자. 이거 승부 나는 거예요. 승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도로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그 관세 뭐 이런 게 막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그 의지, 그 한반도에 유사시에 중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증발하죠.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증발하면 북한의 내부 동요가 급속히 심해져요. 이 북이란 나라는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지정학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이 뒤에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그 앞에서 괴뢰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중소 간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김일성이 입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중소 간의 갈등 타협이죠. 갈등에서 북한은 저거를 소련이 먹을 수도 없고 중국이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띄워놓자. 그래서 중소 간의 갈등 타협에서 북한의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나왔고 그 다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밀월 관계,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 속에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뒷배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북한 최상류층의 내부 동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내부동에 있던 없던 간에 북한이 미국에 협상 카드 내놓을 때, 야, 너희 우리 침공하면 우리 저기 중국이 가만 안 있어. 내 친구, 내 저기 큰형님 중국이 가만 안 있어. 한판 붙어볼까? 이게 이제 마지막 협상 카드인데 말로는 안 꺼내도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는 오냐 패싱을 하죠. 얼마나 웃겨요. 요번에 그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인가? 그러니까 한미 국방 방위 주한미군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관한 조약에서 이제 밀고 땡기다가 1조 300억인가 1조 400억 정도 선에서 이제 그 타결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얘기된 거보다 원래 한국 쪽이 처음 꺼낸 거보다 한 5, 6천억 올라간 숫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태연히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야, 한국에 전화 5번 거니까 그 한 5, 6천억 올라갔어. 앞으로 전화 더 걸어서 더 올릴 거야, 내년엔. 완전히 한국 정부 문재인 586 집단을 완전히 동네 무슨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북한이란 체제는 유지된 게 김일성 영생교의 공포정치. 아니 엊그저께도 나왔잖아요. 그 백화원 초대소. 그러니까 VVIP 손님 오면은 머무는 그 백화원이라는 근사한데 문재인도 가서 있었죠. 백화원 초대소에 그 소장이 300만 달러 나왔다고 처벌하는 건 좋은데 그걸 끌어내다가 평양 시내에서 처형했다는 거예요. 총살. 시내 거리에서. 이거 공포정치죠. 그러니까 영생교의 공포정치와 그 다음에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는 건데 만약에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이라는 기둥 하나가 뽑아서 나가면 이제 공포정치만 갖고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지. 중국이란 뒷배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무서운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딱 경제 제재하고 군사 포위로 딱 목을 조여놓고 흔드는 거죠. 이게. 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B2 미국이 20대밖에 안 가지고 있는 완벽한 스텔스 폭격기에서 B-61, 12 그 지중으로 파고 들어가는 아주 스마트한 전술핵이 투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거를 트럼프 개땡땡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분들의 그 어떤 마인드셋은 2000년대 2003년 4년 2000그 언제 노무현 때니까 2003년 4년 5년 6년 이때 7년 요대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요. 그 미국 정부가 대놓고 노무현 정부를 압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 노무현 정부에 대항하는 이 우파 내지 자유시민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초청돼서 부시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백악관에서 잠도 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이 깊은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예 그냥 그 대중을 버스로 동원해서 집회를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이 그때 이제 시청 앞 집회 같은데 사진인데 보시면 성조기 떠 있고 태극기 떠 있고 6.25 참전국가 그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월 좋았다고요. 우파파리 하기도 좋고 보수파리 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때 이게 이제 아들 부시 때인데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아들 부시가 미국 중국 사이에 밀월 관계 깨겠다고 중국 무릎 꿇려가지고 길들이겠다고 날뛴 적 없죠. 즉 미중 밀월 관계는 고스란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중 밀월 관계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한반도 분단 구조가 유지된다는 얘기고 김일성 영생교 체제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는요. 겉으로는
너 저기 뭐야 당신 야 너 그 정원아 너 네 리더십 밑에서 북한이 아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 근데 조건이 두 개 있거든. 하나는 핵을 내려놔야 되고 다른 하나는 개혁 개방이야.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핵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제대로 가면 체제가 붕괴한다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들도 알고 트럼프도 알고. 근데 그거 딱 시침이 떼고 너 핵만 내려놓고 너 저기 뭐야 그 개혁 개방만 하면 그러면 너는 그냥 엄청나게 잘 발전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뭐랑 비슷하냐면요. 야, 너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말이야. 그 대변 안 싸고 오줌 안 싸면 너 거의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거랑 뭐가 다른 얘기냐고요. 그 조건문이 그렇게 살벌한 조건문을 달고서 얘기하거든요. 부시가 그런 적 없어요. 부시 때. 핵 내려놔라지. 너희 개혁 개방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부시 때는요. 핵이 아직 굉장히 초보적 단계예요. 전체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시진핑 때 일어났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10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이 뭐냐면 부시 때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나 부시 때의 북한에 대한 입장보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입장,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하고 살벌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의 상황을 보면 부시 때가 너무너무 편했어요. 우파나 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쫙 모아가지고 그냥 대형교회에서 막 그냥 버스로 사람들 오고 목사님들이 돈도 빵빵 질러주고 집회도 크게 쉽게 열고 그래서 또 사진 찍으면은 또 부시 행정부 쪽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거기 지도자님들 들어와 보시라고 이야기 좀 듣겠다. 그러면 또 쫙 나라 들어가서 백악관에서 부시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세월이었어요. 지금 트럼프 보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한국 정치 발전에 뭐 이렇게 해끼친 게 뭐 있나? 그냥 자기 일 했지. 근데 왜 개객기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비판이 딱 그 각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뭔가가 지금 미국도 바뀌고 있고 전체 문명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중국과의 한이문이 72년부터 지속된 거니까 46년 만에 그 한이문을 깬 거란 말이에요. 중국과의 미로를. 그 뭔가 문명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명과 마인드가 있다 이거예요. 문명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예를 제도, 그다음 과학, 기술, 뭐 시장 이런 거고요. 마인드는 이 사람들의 이 정신머리, 정신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명이 요구하는 마인드, 그 문명을 잘 다뤄낼 수 있고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 아주 순조롭게 가요. 우리가 1950년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하고 또 피도 많이 흘렸지만 6.25가 터진 해부터 1971년 말, 즉 다시 말해서 미중 간의 밀월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인들은 문명의 축과 마인드가 정확하게 정합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얼라이먼트가 돼 있었다고요. 이 얼라이먼트가 우리 자동차다 모시니까 아시잖아요. 이 바퀴가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 있으면은 덜덜덜덜 거리잖아요. 연료도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륜구동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맞추려면 토우, 캠버, 캐스터 셋을 다 맞춰야 되는데 토우는 뭐냐면요.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바깥으로 벌어져 있냐 안으로 좁혀져 있냐예요. 이게 똑바로 서야죠. 이걸 토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캠버라는 건 뭐냐면요. 바퀴가 이렇게 열려 있냐 닫혀 있냐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열려 있어도 안 되고 닫혀 있어도 안 되겠죠. 요것도 잘 맞춰야겠죠. 캐스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륜구동형 바퀴 같으면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핸들 조향 장치가 떨어지잖아요. 바퀴 앞에 바퀴 쪽으로 그 조향 장치가 떨어지는 그 각도가 바퀴의 축 엑셀에 대해서 바퀴 축 두 바퀴 사이의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떨어지냐 비스듬하게 잘못 떨어지냐예요.
이 셋을 다 맞춰야 얼라이먼트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충 원리를 아시니까 제가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 우리 제도라든지 정치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 먹고 사는 방법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가 이게 합이 맞아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 방법, 그런 제도, 과학기술 이걸 다 털어가지고 먹고 사는 방식을 문명이라고 부른다면 문명과 마인드가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이 4개가 맞아야 됩니다. 우선 미국이 자체 안에서 문명 마인드가 합이 맞아야 되고요. 한국이 자체 안에서 문명 마인드가 합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현대 문명을 리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미라기보다 친현대 문명이에요. 만약에 현대 문명을 리드하는 나라가 내일 멕시코로 바뀌면은 저는 친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현대 문명을 리드하는 나라와 이게 문명 방식하고 한국의 한국의 먹고 사는 방식이 합이 맞아야죠. 그 다음에 미국의 문명을 이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방식에서 나오는 마인드와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합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문명과 마인드가 합이 맞고 한국 안에서 문명과 마인드가 합이 맞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문명이 합이 맞아야 되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마인드가 합이 맞아야 돼요. 이 4개가 다 합이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보시면 미국과 미국의 문명과 미국의 마인드가 합이 맞고 있고요. 한국의 문명과 한국의 마인드가 합이 맞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문명과 한국의 문명이 합이 맞고 있고 미국의 마인드와 한국의 마인드가 합이 맞고 있죠. 이거가요, 이 4방향 얼라이먼트 가면요 아주 좋아요. 이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50년에서 71년 사이에. 근데 72년부터 이게 왕창 깨져요. 지난 한 44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일단, 미국 안에서 문명과 마인드의 합이 깨져요. 미국 사람들도 막 굉장히 혼란된 상황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PC 리버럴, 미국 좌파, 개판이거든요. 심지어는 요번에 뉴욕에서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여자애는 20몇 살짜리였는데 완전히 좌파 민주당이거든요. 걔는 국경 통제하지 말아라 이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 미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싶은 사람 다 오게 해라 이거야.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애가 의원으로 뽑혔다고 연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트럼프가 등장하던 무렵부터 이거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 미국의 마인드를 미국의 문명과 합이 맞게 뜯어 고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사실은 레이간 때도 없었어요. 레이간 때는요, 제가 기억하면 딱 2개예요. 결국은 뭐냐면 감세해서 시장 중심주의로 가자 하는 거 하나하고, 2번째는 국방 경쟁 왕창 늘려가지고 소련을 그냥 압도해버리자는 거예요. 레이간 때는 딱 2개였다고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별거 없어요, 거긴. 그러니까 뭐냐면은 레이간 때도 이런 마인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요. 그런 걸 추진하는 건. 근데 트럼프 때는요, 이게 뭐 꼭 철학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건드리는 일이 워낙 심각한 일을 건드려 버리니까 중국이라든지 해외 무역, 에너지 정책 이런 걸 막 건드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걸 건드리고 툭툭 나가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 미국이 족탈불급의 지유한 문명을 가진 나라의 마인드가 뭐야 되냐.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우리의 족탈불급의 G1 파워를 제대로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냐. 이게 트럼프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문명과 미국의 마인드가 합이 맞아져 가고 그 과정에 들어섰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먹고 사는 방식과 한국이 먹고 사는 방식은 이거는 우리가 합이 맞아 있잖아요. 우리 세계 시장에서 무역 의존도 너무 높고 그 세계 시장을 미국이 이끌고 있으니까 이건 합이 맞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냐? 완전히 문명과 마인드가 다 깨져 있죠. 미국이 2016년까지 문명과 마인드 깨진 것보다 더 깨져 있죠. 여긴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머리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예요. 빠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선배들의 반공에 대한 해석도 불가능해지고 역사 해석 완전히 상대방한테 넘겨줬고 정치 철학 상대방한테 넘겨줬고 미학 상대방한테 넘겨줬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한국의 마인드는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를 떠들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먹고 사는 방식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 미국의 문명과 한국의 먹고 사는 방식, 미국의 먹고 사는 방식이 이게 합이 맞아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한미 간의 마인드 얼라이먼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두 나라의 문명 대 문명은 합이 맞아 있지만 각기 나라의 문명 대 마인드도 합이 안 맞았었고 2016년까지요. 한국은 지금까지도 합이 안 맞고 있고 문명과 먹고 사는 방식과 마인드가. 그 다음에 당연히 미국의 마인드와 한국의 마인드 합이 안 맞았고 전혀 맞을 수가 없죠. 지금도 안 맞고 있고.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을 우리가 지금 벌어질 거냐. 지금 얼라이먼트 회복기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 안에서 문명과 마인드 사이에 합이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문명과 한국의 문명, 미국의 먹고 사는 방식과 한국의 먹고 사는 방식은 원래 합이 맞아 있었고 이제 한국의 마인드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의식, 정신세계를. 그래서 이게 위대한 축복의 쓰나미가 오는 거죠. 이게 이 계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무력화, 중국 길들이기, 그다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접수 평정, 그건 결국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등장 및 분리형 자유통일의 실현이거든요. 이게 한 20, 30년 가는 일이라고요. 이제 전체 그 과정이 다 완성되는 데까지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축복 속에서 자유시민이 각성되고 조직화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방향 얼라이먼트를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미국이란 한 나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먹고 사는 방식과 한국의 먹고 사는 방식을 이건 옛날부터 잘 견고하게 합이 맞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먹고 사는 방식과 자기의 정신머리를 합을 맞춰야죠. 그걸 감당하는 정신머리를 갖춰야죠. 지금 그걸 감당하는 정신머리 안 갖춘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사는 방식과 자기들의 정신머리를 합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그 결과로 당연히 한국의 정신머리와 한국인들의 정신머리와 미국인들의 정신머리가 서로 합이 맞게 되겠죠.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뛰면. 그래서 우리의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각성과 조직화가 일어나면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정신의 전쟁에서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비판 좋아요.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비판해야 돼요. 당신 너무 장난 부리려고 그러지 말고 북한 해방만이 사실상 유일하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점을 이제 입으로 표현해라. 인권 문제라든지 혹은 개혁 개방의 문제를 이제 많이 표현을 해라. 당신이 표현 못하면 바로 당신이랑 직결되어 있는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 사실 지금 상원에서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미 상원에서 그 얘기 나오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상원 외교위원장 리시, 또 당신이랑 직결되어 있는 하원의 군사위원장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 입에서 야 우리 이거 저 플랜 B 생각해야 돼. 해방 외에는 길이 없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해라. 근데 사실 이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VA 코리아만 보시면 전부 미 의회 의원들 발언들 쫙 강성 발언들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강성 발언들로.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비판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강성 의원들이 트럼프한테 하는 비판을 우리 쪽에서 해줘야지, 트럼프 그냥 개객기 해갖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둘러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